빅! 스몰! 비비빅! 비비빅. 네, 미안합니다. 스몰. 예. 다시 갈까요? 아니, 오프닝 타이밍이 이거 너무 좀 꼬였는데요, 지금. 아니 네. 순간적으로 제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왜 시작 안 하지? 그러는데 내가 빅을 외쳐야 되는구나. 너무 커지다 못해 네. 터져버리셨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한없이 작아지고 있고, 자, 오늘도 이제 빅앤스몰 리그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될 텐데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5월 한 달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유럽 축구의 리그를 쭉 팔로우할 수 있어요. 그리고 6월에 이제 뭐 각자 컵 대회 결승이 예고되어 네. 있는 나라들은 컵 대회 결승을 치르고 또 이제 UEFA 대회 결승전까지 6월 초까지 함께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6월 중순에 또 이제 네이션스 리그 A 매치 일정들이 있고, 또 이제 7월로 넘어가면 또 한국으로 또 유럽 팀들이 방한을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프리시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8월 또 리그 개막을 하게 됩니다. 축구는 참 쉬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저는 좀 쉬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수들이 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맞아요. 굉장히 체력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성기가 빨리 오는 대신 전성기가 빨리 끝나는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수들의 최고 기량을 좀 쭉 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근데 다행히 이 리그에서 그래도 원하는 결과를 받아든 팀들은 기세를 살려서 그 다음 시즌까지도 혹은 선수들의 전성기까지도 쭉 그 흐름을 더 길게 이어갈 수 있는 메리트들이 있죠. 그래서 올 시즌 과연 어느 팀이 좋은 행보를 통해서 좋은 행보를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하면서 좋은 결과를 받아드느냐는 그 여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에서 과연 리그 마무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후반기 딱 한 달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기 일정에 대한 막판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번역을 따져봤을 때 우승권 혹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혹은 유럽클럽 대항전 진출권, 그리고 강등권과 승격권,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라리가는 승격이 좀 확정된 팀들이 있나요? 세군다리가에서 아직까지 승격이 확정된 팀은 없고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에이바르, 그라나다, 알라베스, 레반테, 라스팔마스, 정말로 순위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이제 챔피언십의 경우는 이제 번니와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네. 또 승격을 이미 확정을 지었고요. 번니는 콤파네 감독이 이끌고 있어서 물론 이제 얼마 전에 맨체스터 시티가 친정 레전드 감독을 홈에서 아주 제대로 예우를 해줬죠. 엄청난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어쨌든 콤파니 감독이 좋은 지도력을 보이면서 일단 번니를 이끌고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도전장을 다음 시즌에 내밀거든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행보가 되겠고요. 나머지 팀들 이제 루턴타운, 미드즈브러, 여기에 코벤트리 시티, 미럴, 그리고 승격 플레이오프에 대해서 지금 미럴, 썬더랜드와 웨스트미치 알비온, 그리고 블랙번 로버스가 이제 도전장을 좀 내밀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네 팀의 주인공이 남은 한 경기에서 어떻게 가려질지를 따져보는 게 챔피언십의 마지막 중요한 기로에 놓일 것 같습니다. 라리가의 이제 강등권 상황은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사실은 라리가는 상위권은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됐어요. 문제는 잔류전쟁입니다. 잔류전쟁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어디서 선을 그어야 될지 잘 모를 정도예요. 사실 저는 마요르카까지는 안정권이라고 봐요. 그런데 마요르카 다음부터는 어찌 잘못하다 보면 미끄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13위 셀타비고부터 결국 19위까지 잔류 경쟁을 펼친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20위는 이미 엘체는 강등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류 전쟁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특히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팀들이 있잖아요. 강팀들은 미끄러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예상했던 팀들이 지금 강등권 근처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특히 발렌시아 같은 경우. 그렇죠. 너무 충격적이죠. 네, 가투소 감독에서 루벤 바라 감독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적을 내지 못하면서 강등 위에 처해 있고요. 에스파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강등을 당할지, 누가 잔류를 할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오히려 상위권보다는 하위권 팀들이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반대로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경우는 일단 사우스햄튼은 최하위, 그것도 이제 승점 자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사우스햄튼은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지만 현실적으로 좀 강등이 유력해 보인다는 반응들을 지금 이제 받고 있는데요. 사우스햄튼은 이적 시장을 볼 때마다 항상 답답함이 있었어요. 아니 전력 보강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어린 선수들 수집에만 이제 여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선수들에게 거액을 주고 데려오기도 하고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팀들에게 바이백 조항까지 걸어주면서 이제 선수를 사오고, 과연 이게 지금 당장 전력 보강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영입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단 낫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한정된 어떤 재정 조건을 통해서 그 안에서는 조금 더 확실한 자원을 보강하는 쪽에 사우스햄튼은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았나. 특히 이제 공격수 보강 같은 부분들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들은 굉장히 사우스햄튼으로서는 좀 치명타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우스햄튼 정도의 팀이 지금 강등이냐 잔류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적신호가 일찌감치 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이 아니라 이전 시즌부터
계속해서 비상등이 켜져 있는데 이거를 무시했다는 얘기거든요. 구단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 이렇게 강등이라는 대위기를 초래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사우스햄튼만 네. 보더라도 겨울에 영입했던 뭐 오누아추나 알카라즈 같은 선수들을 차라리 여름에 일찍이 좀 데려오려고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아쉬움이 있고요. 충격적이게도 에버튼도 지금 강등 위기입니다. 에버튼. 네, 역사상 잉글랜드 1부 리그 참가 연도가 제일 많은 팀이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직까지 강등을 당한 적이 없는 팀인데 에버튼도 정말 모지리 같은 모시리 구단주에 의해서 보드진의 문제가 좀 있어요. 에버튼도 네. 그러다 보니까 감독 선임에 있어서 그동안 꼬이는 행보들이 많았고 무엇보다 이제 에버튼도 재정 위기가 지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에버튼도 점점 스쿼드의 여력이 떨어지다가 션 다이치 감독마저도 최근에 총기를 잃으면서 결국은 19위. 물론 이제 저희가 녹화일 기준으로 아직 브라이튼과 에버튼의 경기 결과 못 봤습니다. 근데 에버튼이 그 경기를 잡았다 그러면 지금 노팅엄, 리즈, 레스터 다 승점이 30, 30, 30, 29 되게 첨예하거든요. 노팅엄 포레스트는 어쨌든 막판 됐을 때 여전히 선수들 간의 어떻게 한 방을 좀 살리려는 노력들이 보이는데 문제는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쉽고 리즈 유나이티드는 이제 빅샘을 데려왔지만 맨시티즈 한 경기만 치렀기 때문에 아직까지 뚜껑을 다 열어봤다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레스터의 경우는 딘 스미스 감독과 최근에 이제 베테랑 바디 선수까지 또 한 방을 좀 해주고 있기는 한데 에버튼의 경기 결과가 어떤지에 따라서 역시 레스터, 리즈, 노팅엄을 바라보는 시선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어쨌든 이 팀들 다 분위기가 지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확실히 잔류냐 강등이냐 이거는 클럽의 역사가 바뀌기 때문에 네.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즌 막판에 소위 얘기해서 약팀이 강팀을 잡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독이 오르는 이 팀들의 경기력이 훨씬 더 재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유럽 클럽 대항전.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유럽 클럽 대항전은 이제 라리가의 경우는 지금 몇 위부터 몇 위까지가 어떻게 위치가 좀 할당되는지. 일단 지난주에 코파델레이 결승전이 펼쳐졌어요. 네. 레알 마드리드가 오사수나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클럽 통산 20번째 코파델레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현재 3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코파델레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7위까지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네. 1위부터 4위는 챔피언스 리그, 5위, 6위는 유로파 리그, 7위는 컨퍼런스 리그에 나가게 됩니다. 네, 프리미어리그로 마찬가지입니다. 카라바오 컵을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우승을 했고 FA컵 결승대진이 맨체스터 시티 대 맨유기 때문에 지금 이제 라리가와 똑같이 7위까지 유럽 클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고 1, 4위 챔피언스 리그, 5, 6위 유로파, 7위가 이제 컨퍼런스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라리가의 경우는 유럽 클럽 대항전 진출권 경쟁이 좀 어떤지. 저는 유로파 리그까지는 교통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일단 뭐 챔피언스 리그 네 팀도 네. 확실하고. 물론 남은 경기가 5경기이기 때문에 5경기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 연패라든가 연승을 거두는 팀들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우승,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까지는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컨퍼런스 리그 경쟁이 뜨거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바르셀로나가 지금 승점 82점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 승점 13점이 앞서 있어요. 그래서 다음 경기 카탈루냐 더비라든가 그 다음 경기에서 우승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위 다툼이 치열하긴 한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후반기에 정말 대약진을 했습니다. 앙투안 그리즈만이 올 시즌에 13골 12개의 도움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즈만 중심으로 해서 3-5-2 포메이션 가동했고 그러면서 수비의 안정감도 깨하게 되고 공격 쪽도 힘을 발휘하면서 지금 2위까지 올라왔어요. 이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잘한 것도 있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코파델레이 우승하는데 챔피언스 리그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전력이 분산되다 보니까 리그에서는 약간 주춤했습니다. 그쵸. 여기다가 레알 마드리드가 만약의 경우 바르셀로나하고 우승 경쟁을 계속했다면은 리그에도 집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승점 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후반기를 생각을 해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지금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선택한 것이 효과를 봤다는 거는 코파델레이 우승을 해서 입증이 됐고 또 하나는 챔피언스리그 상황에 갔기 때문에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위가 소시에다드인데 네. 4위가 베티스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진 적이 있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봤는데 베티스가 겨울에 이제 그 모레노와 같은 선수들을 팔고 네. 페키르가 또 이제 후반기 때 부상을 당하면서 네. 전력의 거의 절반 이상을 잃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티스가 보라 이글레시아스가 최전방에서 해결사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파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팀을 상대로도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고 결국 꾸준함에 앞선 소시에다드가 4위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4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알가실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을 칭찬해야 돼요. 그쵸. 알가실 감독이 지금 소시에다드를 만들어냈고 지금 소시에다드를 갖고 팀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소시에다드 유스팀에서 올라온 그 어린 선수들, 뛰어난 선수들이 자리매김을 한 것도 있지만 세르로트라든가 쿠보가 또 터져줬잖아요. 물론 이삭 선수가 했던 거에 비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삭 팔면서 또 돈도 긁어 모았고 그래서 세르로트 쿠보가 공격 쪽에서 제 역할을 했고 미드필드진이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4위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알과실 감독은 좀 꾸준하게 그래도 성과를 내고 있는 측에서 좀 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챔피언스 리그는 결정이 난 거예요. 제가 보기엔. 네. 그래서 5위, 6위 비아레알과 베티스도 어느 정도 결정난 분위기거든요. 자연스럽게 좀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 비아레알도 묘해요. 사실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떠나고 나서 세티엔 감독이 왔는데 세티엔 감독이 4-3-3 바탕으로 해서 전술을 쓰고 있는데 사실 부침이 있거든요. 그쵸. 이 팀이. 그러다 보니까 4위권 진입은 어려운데 힘은 계속 발휘하다 보니까 5위에 위치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베티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이 유로파 리그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문제는 7위예요. 네. 7위를 어디서 기준을 삼아야 되느냐. 죄송하지만 마요르카를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요르카가 지금 12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마요르카의 승점이 41점이거든요. 마요르카의 아기레 감독이 올 시즌 목표는 승점 44점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승점 44점 정도 되면은 잔류는 확정이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경기 치를 때 잡을 수 있는 경기가 특히 빌바오전 그 경기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 못하면서 유럽 대항전도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요르카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는 약간 강등 위험이 있고 그 위에는 컨퍼런스 리그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일단 마요르카가 중간 단계의 어떤 역할, 네. 구분선이 좀 되는 느낌이네요. 뭐 이강인 선수라든가 무리키 선수가 올 시즌 한 거 보면은 좀 아쉽긴 하죠. 그렇죠. 근데 네. 팀적으로 마요르카는 한계점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7위 지로나, 8위 빌바오, 9위 라요 바이카노, 10위 오사수나, 11위 세비야까지는 나름대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왜? 7위 지로나부터 11위 세비야까지는 승점 차가 3점에 불과합니다. 이건 엄청 첨예하네요. 네, 그래서 컨퍼런스 리그 나갈 가능성이 있는 팀들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팀은 역시 지로나입니다. 지로나가 지난 시즌 세곤다리가 6위 차지했는데 승격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승격했거든요. 당연히 올 시즌 많은 전문가들이 강등 후보 1순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저도 했습니다만. 근데 지로나가 너무나 재미난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전방부터 압박하고 네. 측면에서의 날카로운 공격력, 여기에 카스테야노스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레알 상대로 4골을 넣더니만 올 역사를 시즌 쓰고. 말 그대로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로나는 강팀을 상대로도 좀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아쉬운 팀은 빌바오예요. 발베르데 감독이 팀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경기를 보면은 재미납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상당히 잘했어요. 그런데 빌바오는 해결사가 없다는 문제가 또다시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윌리엄스 형제들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득점력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니아인 선수가 없으면 경기의 흐름 자체가 잘 안 풀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니아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도 문제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올 시즌 진짜 안타깝다 이렇게 느끼는 팀은 오사수나죠. 오사수나. 네, 오사수나 코파델레 결승전까지 갔습니다. 준우승이 이제 됐고. 네, 우승했으면 오사수나 클럽 역사 바뀌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는 바람에 레알에게 결국 호드리고에게 득골을 허용하면서 코파델레이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아니 이거 순위도 지금 10인데 승점 차도 얼마 안 나는데 컨퍼런스 리그까지 못 나가면 손에 쥐었다가 다 놓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사수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것 같고 세비야는 올 시즌 초반 엄청나게 부진했는데 뭔가 가장 롤러코스터를 지금 심하게 타고 있는 팀 아닐까요? 맨델리바르 감독이 부임하면서 세비야가 차근차근 승점을 썼더니만 11위까지 올랐어요. 네. 특히 최근 흐름이 되게 좋아요. 거기다 유로파 준결승까지 가고. 네, 그래서 세비야가 올 시즌 폭망이다. 야 이거 완전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이거 뭐야?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나름대로 실속은 챙기고 있네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비야는 또 그 이전까지 시즌들에서 높은 순위를 쌓아왔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다른 팀들에 비해서 그래도 버팀목들이 있었다 정도로 좀 간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프리미어리그는 사실 좀 쉽게 정리가 가능한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경쟁하는 팀들이 사실상 유럽 클럽 대항전에 다 경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맨시티, 아스날은 모두 챔피언스리그까지 확정이 됐고요. 뉴캐슬, 맨유, 리버풀, 브라이튼. 이 팀들이 지금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네, 미래를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일단
리버풀의 경우는 지금 6연승이에요. 네. 후반기 들어서 갑자기 리그에서 기세를 좀 살리고 있는 연승을 좀 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메뉴가 위험해요. 그렇죠. 맨유가 웨스트햄 원정에서까지 발목을 잡히면서 이게 그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다행인 점은 3승 정도만 해도 맨유는 그래도 좀 유리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어요. 근데 이 3승이 딱 홈 경기가 지금 잔여 일정에 3경기가 남아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서도 최근에 원정에서의 부진을 고려했을 때 홈은 괜찮아. 개막 라운드 브라이튼전에 패한 것 말고는 그래도 홈에서는 안 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팀들도 아무리 이제 기세를 좀 리버풀이나 브라이튼 같은 팀들이 타고 있다 한들 전승이라는 말 자체는 항상 쉽지 않은 법이거든요.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잔여 경기 수가 타 팀보다는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승을 거둔다면 네. 그렇다면은 4위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브라이튼 상대가 일단 에버튼과의 경기도 있고 네. 무엇보다 아스날, 뉴캐슬 그리고 최종전 맨시티, 빌라 이렇게 또 2연전이 있어요. 네. 이걸 어렵다. 전승이라고? 어렵다. 네, 약간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환경이고요. 반대로 이제 리버풀이 최근에 의외로 아스톤 빌라가 조금 힘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리버풀이 원래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아스톤 빌라전이 안 피해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어려운 요소가 좀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반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홈에서의 경기가 그래도 3경기 남아있다는 점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느 정도 본인들이 자력으로 사위권 진출을 거머쥘 수 있는 지금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홈 경기 이점을 살린다면 맨유는 일단 불안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팀들 중에서 웃는 쪽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고 맞아요. 결국 우는 쪽은 유로파 리그라든가 네. 컨퍼런스 리그로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뉴캐슬의 경우도 이제 리즈와의 원정 경기 그리고 브라이튼전, 레스터전, 첼시전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제 브라이튼과의 직접적인 맞대결만 뉴캐슬이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뉴캐슬도 아스날전에 패하긴 했지만 그 이전에 쉽게 지지 않았던 분위기인 점을 생각했을 때 리버풀의 연승에 대해서 최근 워낙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가능성을 넓혀놓고 있지만 뒷심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 나는 뉴캐슬 아스날전 보면서 네. 물론 아스날이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뉴캐슬이 확실히 강팀으로서 이미지를 만들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들었어요. 왜냐면은 선수들 간의 신경전이 엄청 많더라고. 엄청나죠. 네. 그러면서 패배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선수들이 보여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뉴캐슬이 막판까지 힘을 발휘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뉴캐슬, 맨유가 일단은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리버풀의 추격을 좀 집중하라. 그리고 브라이튼은 정말 일정 자체가 말이 안 나오는 일정인데 그래도 이걸 만약 브라이튼이 잘 견뎌내는데 성공한다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떨어지는 팀들이 아마 유로파 리그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브라이튼이 생각보다 너무 큰 추락을 하게 된다면 토트넘보다 순위가 낮게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죠. 네, 여전히 일단 토트넘이 어쨌든 승점 자체는 앞서 있기 때문에 근데 토트넘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브라이튼이 경기 수가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2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브라이튼이 토트넘보다 순위권이 높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조금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토트넘의 관건은 에메리 감독의 아스톤 빌라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자리를 두고 누가 더 순위상의 우위를 점하느냐예요. 근데 빌라가 얼마 전에 울버햄튼에게 패했죠. 울버햄튼이 홈에서는 생각보다 잘 이제 성적을 좀 내고 있는 로페테기 감독 부임 이후에 분위기가 안정되고 있는 팀이기는 한데 빌라가 우리가 막 놀랍다고 얘기했던 뉴캐슬까지 잡아냈던 그때 폼보다는 많이 떨어졌죠. 약간 떨어졌어요. 네, 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빌라가 생각보다 승점 정립을 남은 일정에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토트넘이 7위권 위에 넣는 데 있어서는 큰 기대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결국은 마지노선이 7위잖아요. 네.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유지를 하던 빼앗던 해야 되는데 근데 냉정히 봤을 때 컨퍼런스 네.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가는 게 어떤 좀 의의인지. 그래도 유럽 대항전에 나가야지만 그건 또 그래요. 네, 상황에 따라서 이걸 전략적으로 그 이점을 잘 취하는 방식으로 방향성을 잡는 게 유럽 대항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하고 유로파 리그하고 예전에 유에파컵 시대하고 했을 때 너무나 이제 분류시켜놨다. 그러니까 유로파 리그 위에 챔피언스 리그를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유로파 리그의 격을 다운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컨퍼런스 리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많은 참여하는 팀들이 그렇게 집중하지는 않아요. 그쵸. 다만 그 구단들이 컨퍼런스 리그에 나가면 선수 영입하거나 아니면 선수하고 재계약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명분이 생겨요. 그쵸. 그래도 우리 유럽 대항전에 나가잖니 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구단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돈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컨퍼런스 리그를 따고자 노력을 할 텐데 저는 토트넘이 좀 유럽 대항전 계속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무래도 그래야 이제 새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도 영입 전략을 취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그 부분이 사실 구단에게는 또 메리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메이슨 감독 대행의 토트넘 경기를 보면 메이슨 감독 대행은 그 이전의 토트넘 감독들보다 이 선수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좀
알고 있구나. 네. 또 알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 이번에 팰리스전에 플랫형 사사에 있어서 최대한 수비적으로 선수들을 좀 집중시키고 특히 에메르송 선수의 그 수비가 잘 통하면서 옆에 있는 센터백 로메로까지도 굉장히 편하게 경기에 임하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지금 당장 백포가 무조건 옳은 전술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메이슨 감독이 분명 이전보다는 선수들의 활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리그에서 정말 오랜만에 무실점이거든요. 네. 팰리스전 클린시트로 마무리를 했다는 점, 무실점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점까지 토트넘도 일단 순위권을 극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경쟁팀들의 상황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물론 쉽지 않겠지만 메이슨 감독 대행이 이렇게 선수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힌트들을 곳곳에 잘 남겨놓으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부임하는 감독이 정말 편하게 입성할 수 있을 겁니다. 전 그 부분에서 향후 일정 토트넘 주목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많다고 생각해요. 아스날 팬들의 입장에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이 맨시티를 잡으면서 맨시티가 그 여파로 리그에서 한 두세 경기 미끄러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런 여파 네. 생각이 좀 들겠죠. 근데 맨시티가 이제 챔스 전으로 이제 에버튼 만나고 하는데 리그 10연승입니다. 후반기 맨시티는 제가 많이 겪어봤지만 네. 한번 이 악셀 밟잖아요. 웬만해서는 브레이크를 절대 안 밟는 팀이에요. 그래서 맨시티가 우승할 가능성이 지금 너무나 농후한 상황이니까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요. 라리가는 역시 바르셀로나의 챔피언. 바르셀로나는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그 부진 네. 그리고 코파델레이에서 엘 클라시코인데 레알에게 0대4로 패배한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라리가 우승은 높게 평가를 해야 되고요. 라리가 우승이 확정되면은 아마 두 가지 측면으로 경기에 임할 가능성이 커요. 첫 번째는 레반도프스키 득점왕 만들어주기. 그렇죠. 경쟁이 치열하죠. 네, 레반도프스키가 현재 19골이고 카림 벤제마가 현재 17골입니다. 그래서 두 골 차기 때문에 아마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 득점왕 만들어주려고 노력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린 선수들 대거 기용. 네, 라민 야말이라든가 파블로 토레라든가 이런 선수들 기용하면서 이런 선수들을 다음 시즌에 쓸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겠죠. 그런 측면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리그에서의 흐름을 좀 많이 갖고 와야 되긴 합니다.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을 할 텐데 당연히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 최고의 목적일 텐데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는 데 있어서 리그에서의 패배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레알 마드리드도 신경 쓸 것 같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레알을 내리고 2위를 차지한다? 그럼 이거 성공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2위 자리 수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후반기 각 리그의 어떤 볼거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리그가 참 길다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 게 굉장히 놀랍기도 합니다. 아니 이게 시작할 때는 긴 거 같지? 네. 끝날 때 하루는 되니까 금방이에요, 짧아. 진짜. 아니, 벌써 33라운드야. 얼마 전까지 월드컵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드는데. 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하지만 분위기 없습니다, 제가. 새 시즌을 해야 다시 유럽클럽 대항전에 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혹시 모를 순위 상승의 기회가 리버풀에게도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자녀 시즌을 여러분들의 응원팀 모두 잘 마치고 새 시즌에 대한 좋은 어떤 연결고리까지 이어지는 그런 후반기 자녀 일정의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유럽 대항전 누가 나가느냐, 네. 누가 잔류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마지막 경기까지 볼거리가 많을 거예요. 저도 요즘 관심은 발렌시아가 잔류할 수 있을까예요. 그건 좀 진짜 걱정돼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리그는 끝날 때까지 끝나는 순간까지 재미와 흥미와 관심을 유도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빅앤스몰은 이제 다음 또 재밌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이번에 해주시죠. 네, 지금 하려고 지금 주춤했어. 쭉. 네, 시작할까요? 네, 네, 빅 앤스몰 시간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